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일식과 월식을 공부해 볼 거고요. 달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달은 또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일식과 월식이 있다. 자, 일식이라는 거는 우리 일이 뭐야? 해 일자를 쓰죠. 해가 식은 뭐야? 먹을 식자야. 그러니까 해가 먹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가 가려졌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져가지고 다 가려져 보이는 현상인 거죠. 자, 태양 일식은 태양이 달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태양과 달이랑 지구가 일직선이 될 때 올려다 보면 어떻게 태양이 달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움직이다가 태양 앞을 지나갈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으로 위치를 해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지구에는 달의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그림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달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중에 이렇게 진하게 생기는 요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 자, 요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해. 요 부분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 요 진한 색깔 그림자, 그러니까 요 진한 회색깔 부분에 요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연한 회색 부분으로 주변에, 이 본 그림자 주변에 형성되는 요 연한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본 그림자가 있고 반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 그림자는 완전히 검게 보이는 진한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반 그림자는 주변에 연하게 형성되는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요 본 그림자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지구인이 여기 본 그림자 영역에서 태양을 올려다 보면 완전히 달에 가로막혀서 태양 전체가 보이지를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본 그림자 영역에 있는 지구인들은요, 완전히 해가 가려지는 개기 일식을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반 그림자에 있는 지구인들은 어떻게 돼요? 달에 의해서 태양이 조금만 가려지는, 그죠? 요만큼만 가려지는, 나머지는 보이는 부분 일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그림자 영역에 있으면은 개기일식이다. 그 다음에 반 그림자 영역에 있으면은 부분일식이다. 요거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식에서의 위치 관계는 태양과 달과 지구 순으로 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때다. 태달지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달의 위상을 보시면은요. 지금 태양빛이 달의 반대편에만 반사가 되고 있고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자, 이것을 우리 달의 위상을 뭐라 그래요? 사기라고 하죠. 예, 사기라고 하거나 그냥 보이지 않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기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개기일식. 태양의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부분일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지역을 보면은 일식은 지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낮 시간인 거죠. 낮 시간대 태양이 떠 있을 때 낮 시간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자, 그 지역 중에서도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외우셔야죠. 개기 일식은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이다. 부분 일식은 달의 반 그림자가 닿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식이 진행되는 방향 한번 보실게요. 방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달의 공전 방향은요. 자, 요쪽이 서쪽이라고 하고 요쪽이 동쪽이라고 하면은 항상 서에서 동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달의 움직임이 달이 가려지는 게 자, 요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태양 앞을 요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부터 가려져요? 여기서부터 달이 이렇게 가리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사람이 지구에서 태양을 올려다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디 쪽이야? 자기가 볼 때 태양이 오른쪽이죠. 그쵸? 여기가 왼쪽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야. 자, 써볼게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얘로부터 이제 안 가려지는 것도 어쨌든 오른쪽부터 이제 다시 안 가려지는 거잖아. 그거를 빠져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나가는 건데 자,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부터 가려지죠. 오른쪽부터 가려지죠? 예, 가려지고 그리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 빠져나오죠. 이제 다 빠져나오고 자, 넘어가실게요. 월식 보실게요. 월식. 자, 월식은요. 순서가 태양, 지구, 달이야. 태양, 지구, 달입니다. 자, 그러면 월식은 왜 생기는 거야? 월식은 일단 달월 먹을식, 달이 가려지는 건데 지구 있죠, 지구. 지구도 이제 그림자가 자, 이렇게 지는데 이렇게 진한 갈색 부분의 그림자를 우리가 본 그림자라고 하죠. 자, 여기 화살표 진한 부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이제 본 그림자 영역인 거야, 지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옅은 그림자 영역이 또 있어요. 옅은 그림자 영역이 반그림자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월식은 달이 자, 여기 달이다. 달이 본 그림자야. 지구의 본 그림자에 전체가 가려지거나 일부만 가려지면은 된다. 즉, 우리 앞에서는 일식에서는 어땠어요? 달의 본그림자 영역 또는 반그림자 영역에서 각각 개기일식, 부분일식이 관측이 되었죠? 그런데 월식에서는 반그림자 상관없어. 반그림자 생각하지 마. 본그림자만 중요한 거야. 자, 본그림자의 전체에 달이 가려지게 됐을 때는 개기월식이고 그 다음에 본그림자의 달이 이렇게 일부만 가려지는 경우는 부분월식인 거야. 본그림자의 전체가 가려지느냐 일부만 가려지느냐 이거란 말이야. 반그림자 상관없다 이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원인이 뭐야? 달이 공전을 하겠죠. 그쵸?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잖아. 요렇게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서 그림자에 조금씩 가려지겠죠. 그쵸? 이렇게 가려지면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개기월식일 때 달의 모습을 보면요. 애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달이 안 보일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달이 붉게 관찰이 된다. 붉은 달에 관찰이 되고 부분월식일 때는 이렇게 가려주고 일부만 밝게 빛나게 관측이 됩니다. 자, 왜 붉은색인지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위치관계부터 보시면 태양, 지구, 달 순서죠.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일직선 상에 위치한다.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자, 태양빛을 달이 전체 둥근 면에서 다 반사를 하게 되니까 달의 위상은 보름달 또는 망이죠. 보름달이라고 쓰거나 또는 괄호치고 망이라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기월식이란 것은 달의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서 붉게 보이는 현상 써주세요. 붉게. 그 다음에 부분월식 써주시고요. 부분월식은 뭐냐면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 자, 일부가 가려지니까 부분월식인 거죠. 전체가 가려지니까 개기월식인 거다.
선생님, 개기월식일 때 달이 왜 붉게 보이나요? 자,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태양이 달에 가려져. 자,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아까 개기일식일 경우에는 그냥 보이지 않았죠, 태양이. 보이지 않음. 이거는 아예 시야가 차단이 된 거죠. 예, 달 자체가 가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붉은색으로 좀 흐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햇빛 중에서 파장이 긴 빨간색의 빛은요, 굴절이 돼서 태양 표면까지 도달한 후 달 표면에서 반사된다. 자, 태양에서 오는 빛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파장이 짧은 빛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보라색 계열로 그려보죠. 파장이 짧은 빛이 있어요. 얘는 파장이 짧을수록 어때요? 지금 짧은 빛이기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파장이 긴 빨간 빛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파장이 기니까 어떻게 너무 오버해서 그러지만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지구로 반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장이 길면은 어때요? 지구를 넘어서 달까지 넘어가서 다시 지구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시는 게 붉게 보인다라는 거지 절대로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지구에서 어떤 지역에서 바로 이 월식을 관측을 할 수 있느냐? 지구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요 부분이죠. 태양 반대편이란 말이야.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올려다보고 관측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구에서 밤이 되는 지역에서 모두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는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측을 할 때 이게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지구에서 올려다 본단 말이에요. 자, 서에서 동으로 이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 오고요. 자, 요렇게 또 오고요. 그쵸? 요렇게 오는데. 자, 만약에 요렇게 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가 요쪽이 오른쪽이야, 자신의. 요쪽이 왼쪽이란 말이야. 얘 서 있는 애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부터 가려져요? 얘가 올려다 봤을 때 여기 오른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위쪽이 왼쪽이죠. 자, 왼쪽부터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왼쪽부터 가려진다. 그래서 다 가려지고 또 어떻게 된다? 왼쪽부터 또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이 공전하여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달을 관측을 하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 아니에요. 왼쪽부터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가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왼쪽부터 빠져나오죠. 그렇죠? 왼쪽부터 이제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왔죠. 그렇죠? 자, 개기월식일 때 붉게 보이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쵸? 붉게 보이고 검은색으로 보이질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시면은 또 이제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일식과 월식이 매달 보름달일 때랑 사귈 때랑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면은 매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요. 우리 원래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태양이 가상의 천구상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사실은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하고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라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구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지구의 공전 궤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의 공전 궤도 지금 보이시죠? 네, 달의 공전 궤도 요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지금 요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요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요런 겹치는 부분상에 있을 때가 일직선상인 거고 사실은 항상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딱 만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써보면은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는 같은 평면상에 완전히 겹쳐져 있질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달이 사기나 망의 위치에 있을 때라도 태양, 지구, 달이 항상
항상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식이랑 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월식이 훨씬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래 걸린다, 월식이. 자, 지구에 비친 달의 그림자 크기보다 달을 가리는 지구 그림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월식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중심에는, 우리 태양계에는 별이 딱 하나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태양 하나죠. 태양을 비롯해서 이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행성보다 조금 지위가 낮고 외소행성이죠. 외소행성. 그러니까 외소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명왕성이 있어요. 명왕성이 있는데 이 명왕성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행성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명왕성도. 목토천해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에서 명왕성도 행성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보니까 얘 주변에 명왕성이랑 크기가 비슷한 다른 천체들이 있었단 말이야. 행성이라 하면 주변 천체에 대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얘 공전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 자신의 공전 궤도에서. 자, 그래서 행성의 지위가 잃어버렸어, 얘가. 그리고 외소 행성으로 격화가 되었다, 얘가. 자, 그래서 이런 외소 행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행성이 있어요. 소행성은 얼음이랑 먼지 조각으로 구성된 그런 천체로서 우리 또 얘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성이나 외소행성이나 소행성 등의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모양이 둥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다, 행성이다. 자, 공전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 이거는 외소행성이지. 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존재하면은 외소 행성이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불규칙하고 특히나 화성이나 목성 궤도 사이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소행성이다. 네, 소행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성 있죠, 해성. 해성은 먼지와 얼음으로 되어 있다.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 천체다. 자, 그리고 또 위성이라는 애가 있다. 위성은 알고 계시죠? 달 같은 거. 예, 그게 우리 지구에서의 달 같은 애들이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위성이죠. 참고로 우리가 해성 같은 경우는 얼음과 먼지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 꼬리가 형성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서. 예, 이런 건 문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막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수금지, 화성, 목성, 토성, 목토천왕성, 해왕성, 수금지와 목토천해 8개의 행성이 있어요. 공전 방향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다 서에서 동이에요. 자전 방향이나 동전 방향이 어지간하면 다 서에서 동이다. 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다. 이거 빈칸이 2군데잖아. 일단 아래에다가 서에서 동으로 써주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데 그게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특징을요, 이제 순서대로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 순서대로 수금지와 목토천, 해 이렇게 공부해보면요, 수성은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어때요? 태양에 가까워요. 태양이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크기가 가장 작아요. 크기가 가장 작다. 외워주시고요. 얘가 크기가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겠죠? 대기를 못 끌어당겼어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어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라고 하죠.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낮에는 태양 복사열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엄청 온도가 올라가는데 해가 지는 밤이 되면 또 엄청 온도가 내려간다. 자, 표면에는요, 운석이 충돌한 운석 구덩이가 크레이터죠. 이게 많이 남아있고 이것은 마치 지구의 위성인 달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도 대기가 없죠. 자, 그리고 물도 당연히 없어. 대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가 파였을 때 풍화,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가 있었으면 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토양 성분이 여기를 메꿔줬겠죠. 바람이 불면서 메꿔줬겠죠. 물이 흘렀다면은 물이 흐르면서 암석을 침식시켜가지고 깎아가지고 여기 또 구덩이 패인 부분에 점점 얘가 채워졌겠죠. 자, 그런데 이런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운석 구덩이에 패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성에서 외워야 될 거는 가장 가깝다, 크기 가장 작다, 대기 없다, 표면 온도 차이 크다, 운석 구덩이 있다, 대기 물 없다. 네, 요거 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금성이죠. 그쵸?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금 금성에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얘가 지구랑 크기나 질량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가장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노래 중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 있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금성이죠. 사실은 별이 아니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밝게 보여요, 얘가. 자,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자, 얘는요, 기압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기압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약 470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얘는 기압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우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죠? 그러니까 금성에서 온실 효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온실 효과가 뭐예요? 지구가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하죠. 그쵸? 그런데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다?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원래는 대기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흡수되었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는데 그때 뭐다? 빠져나가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기체가 잡고 있다가 다시 지구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온실 효과죠. 근데 이게 대기층이 많대,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그래서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어머, 여기서 살 수 없어. 타 죽어요, 우리는. 그리고 두꺼운 대기층으로 인해서 기압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은 뭐 평탄하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금성에서 중요한 거는 크기랑 질량이 지구랑 비슷하고 가장 밝게 보인다. 기압 높고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왜 그런지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 맨 아래줄 빼곤 다 외우셔야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구는 뭐 솔직히 다 아는 거잖아. 지구에는 유일하게 뭐가 있어? 물이 있어요. 지구에는 유일하게 물이 있고요. 자,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푸른 별이죠. 파랗게 보인다.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고요. 한 개의 위성이 있죠. 누구예요? 달이죠? 예, 한 개의 위성 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 넘어갈게요. 자, 화성. 얘는 불화자를 썼죠. 그쵸? 뭔가 불타는 행성. 붉은색이네, 얘가 지금. 자, 일단 사진을 보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얘도 보니까 극관이라고 하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극관이라는 거, 극지방의 얼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극관의 사이즈를 관측을 해 보았더니 여름철에는 녹나봐 얘가. 여름철에 크기가 줄어들고요. 자, 여름철에 봐요. 작죠? 겨울철에는 커지는 거야. 자, 이거 여기도 계절이 있구나. 자, 화성은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여름철에는 극관이 녹아서 크기가 작아지고 겨울철에는 얼어서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지구와 같이 화성도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대기는 매우 희박하다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대기가 별로 없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시험에서 세 번째 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번째 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산화철 우리 녹슨철이잖아. 색깔 무슨 색이야? 녹슬면 철이 붉은색이 되죠? 녹슬은 그 집에 보면은 뭐 화장실 같은데 나사못이 있다라고 할 때 보면은 붉은색으로 녹슨 부분이 있을 거라고. 네, 물이 많으니까 거기는 녹이 잘 쓴다. 어쨌든 산화철 성분이 많아가지고 토양에 이 화성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네, 붉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계 최대 화산이 올림퍼스 화산이거든요. 거대한 화산과 협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우리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옛날에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를 했던 거 아시죠? 얘가 이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토양에. 이 흔적이 발견돼가지고 물이 있었으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탐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 화성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지금 세 번째 줄 빼고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세 번째 줄 빼고는. 자, 그 다음에 목성 볼게요. 목성, 얘 생긴 모양 보니까 얘 지금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줄무늬 있다. 줄무늬 있고 이 눈깔 모양의 붉은색 점,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굉장히 크고 태양계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수금지 화까지는 고체 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암석이 있어. 즉 밟을 수 있는 땅이 있는 행성이거든요. 근데 목성부터는 기체형 행성이야. 땅이 없어. 자, 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목성은요, 태양계 행성 중에 이거 외우셔야 돼. 크기가 가장 크다. 몇 배인지도 외우셔야 돼. 지구의 약 11배다.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수소랑 헬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소랑 헬륨이 이 행성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토천 해 있죠. 얘네들 기체형 행성들은 기본 베이스가 수소랑 헬륨 기체거든요. 무조건이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난다. 가로 줄무늬라고 씁시다. 가로 줄무늬. 얘가 기체인데, 자, 이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이 자전을 할 때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자, 얘가 이것을 통해서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날 정도면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도 추론을 했다. 자, 그래서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 자, 그래서 가로 줄무늬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눈깔 모양 있죠? 요거 대적점. 자, 이 대적점은 이 대기 소용돌이로 인해 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얘가. 자, 목성에서 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붉은 점이 얘가 대적점이다. 큰 붉은 점이다 이 뜻이야. 그런데 대적반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굉장히 위성이 많아요. 왜냐면 얘가 질량이 굉장히 크죠, 그쵸? 그럼 중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성들을 많이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다 쓰자. 수많은 위성이 있다. 수많은 위성. 이 위성이 수많은 정도면 몇 개 정도일까요? 목성 위성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많은 위성이 있고 여기 사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도, 천, 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가로줄 요 고리 있죠? 고리가 관찰이 되는데 목성은 그냥 그렇게 뚜렷한 고리는 아니고요. 희미한 고리라고 써주십시다. 희미한 고리. 그러니까 목도, 천, 해는 그냥 고리가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되 토성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뚜렷한 고리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목성은 고리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토성 보시면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얘는 되게 예쁘게 생겼죠? 토성. 두 번째로 큽니다.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밀도가 물보다 작습니다. 밀도가 가장 낮은 행성이야.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 물보다도 밀도가 작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물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행성을.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도, 천해 얘네들은 기체 상태로 되어 있고 주로 수소랑 헬륨이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어. 가로줄 무늬가 있고 고리가 있고. 가로줄 무늬 먼저.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는데 아까도 우리 목성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석 조각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있다. 얘는 뚜렷해요, 고리가. 그리고 얘도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위성이 있고요. 얘 위성 중에서도 유명한 위성이 있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타이탄은 CH4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다고, 액체 메테인 바다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액체 메테인 식서금은 CH4죠. 탄소랑 수소. 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CHON이 기본 구성 원소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도 혹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학자들이 현재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를 하고 있는 행성이고요. 토성의 위성 중에서도 얘도 중력이 커요. 위성 주제 중력이 크단 말이야. 대기를 또 끌어당겼어. 자, 그래서 토성의 위성 중에 유일하게 얘가 대기가 있다. 자, 그래서 가장 크고 써주시고요. 가장 크고 대기가 있어요. 아주 이게 특징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이런 건 안 물어보고 그냥 토성의 위성에는 타이탄이 있다. 이 정도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 토성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로 큰 거 알아야 돼요. 밀도가 물보다 낮은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다. 문이 있다. 그 다음에 고리가 뚜렷하다. 위성에 타이탄이 있다. 이거 다 알아야 돼. 지금 얘는 다 알아야 돼. 여기는 지금. 자, 그 다음에 목도 천해 있죠. 천왕성, 해왕성 있어.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색깔이 좀 비슷하죠. 약간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약간 청록색 계열이고 얘는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로 얘는 어쨌든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소랑 헬륨에다가 메테인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수소. 그리고 헬륨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다가 색깔이 다른 원인은 뭐냐면은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 자, 이 메테인이 포함되어 가지고 얘는 이제 청록색을 띠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천왕성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자, 다른 애들은요. 자, 자전을 할 때 우리 지구는 어때요? 공전 궤도가 요 궤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서에서 동으로. 그런데 자전은 어떻게? 자전축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도 천에서 해왕성 같은 경우는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해. 누운 채로 자전을 하는 거야. 공전 궤도면과 어때요? 지금 요 공전 궤도면 요 면과
요게 공전 궤도 면이잖아요. 요 면과 자전축이 나란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우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여 누운 채로 자전을 한다. 자, 그래서 누운 채로 자전을 하고, 지금 천왕성, 목도, 천, 해 얘네들도 위성이 많고요. 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희미한 고리와 자, 수많은 그 여러 개로 하자. 여러 개의 위성. 자, 얘 앞에 있는 목토보다는 질량이 좀 작아가지고 위성도 덜 끌어당긴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여러 개의 위성이 있어요. 앞에 애들보단 좀 적다. 해왕성. 해왕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요.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천왕성과 크기와 성분이 비슷하고 얘는 파란색을 띈다. 성분이 비슷하니까 얘도 수소, 헬륨, 메테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소용돌이로 생긴 검은 색깔 점인 대흑점이 나타난다.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검은 점이다. 대흑점.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고리 있고 위성이 있어요. 희미한 고리와 여러 개의 위성이 있다. 자, 금방 하죠? 행성의 분류,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분류를 할 때 행성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공전 궤도.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해? 우리가 지구 있잖아.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의 공전 궤도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은 내 행성인 거야. 그쵸? 수성이랑 금성은 내행성이고 지구의 공전궤도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외행성인 거야. 화, 목, 토, 천, 해인 거야. 써보면은 내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공전궤도 안쪽. 자, 그 다음에 외행성은 화성, 목성, 토성, 화, 목, 토, 천왕성, 해왕성. 어떤 애가? 선생님, 지구는요? 지구는 아무데도 포함이 안 돼. 기준이야. 지구 공전궤도 바깥쪽.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행성의 그런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는 고체로 되어 있고 목성형은 기체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차이도 있는데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어요. 수금지화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죠. 목성, 토성, 천왕성, 목토천해가 있어요. 자, 우리 목성형 행성의 대표가 누구야? 목성이죠? 그럼 목성을 떠올려봐. 질량이 어때요? 크죠? 자, 이거, 그래, 크다 써주세요. 크다. 자, 지구형 행성은 작다. 상대적으로 작다 이거야. 그러면은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도 크다. 자,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거야. 자, 평균 밀도.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돼 있어. 고체로 되어 있어. 밀도가 높다 이거야. 그런데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어. 기체는 밀도가 굉장히 낮다 이거야. 위성수.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거나 작다, 적다. 그렇죠. 지구 같은 경우도 한 개밖에 없고 화성 같은 경우는 두 개 있고 그렇거든요. 수성은 없고. 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 자, 고리. 지구형 행성 없어. 목성형 행성 있죠. 자, 표면 상태. 지구는 고체죠. 암석으로 되어 있어. 단단한 암석으로.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얘 기체로 되어 있죠? 얘 탐사선 타고 갔는데 밟을 땅이 없어요. 자, 단단한 표면이 없다.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암기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보고 지구형 행성인지 목성형 행성인지 구별을 해본다면 지금 이 보라색이죠? 얘는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니까 얘는 누구야? 얘는 목성형이야. 반지름 작고 질량 작은 애 누구야? 지구형이야. 그 다음에 얘 보실게요. 자, 반지름은 작은데 밀도가 크네요. 그쵸? 얘는 누구야? 지구형이야. 자, 반지름은 큰데 밀도가 낮네요. 누구야? 목성형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보시면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